오늘 주민문학 주제는 직립보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린아이 등 걸음마를 시작하는 어린아이의 등 사진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이제 올렸는데, 이 직립보행에 대한 이야기로 현재 나의 직립보행을 점검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립보행에 대한 그 역사하고, 그다음에 이 정신적인 직립보행,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우리 뉴스킨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아마 버무려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류가 직립보행을 하게 된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요. 이제 과학자들이 몇 가지 이제 가설을 갖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가설은 체온을 적절하게 유지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기 때문에 네 다리로 걷다가 직립보행을 시도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가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류의 최초 서식지가 이제 그 남아프리카라 그러잖아요. 지금도 거기는 굉장히 덥죠. 그 당시도 이제 굉장히 더운 지역이어서 대부분의 동물들이 최상위 포식자가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의 동물들이 그 포식자들을 피해서 밤에 활동을 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이제 아프리카를 보면 그 최상위 포식자가 아닌 약한 그 동물들은 밤에 야행성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인류는 계속 먹이 활동, 뭐 다른 동물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먹이 활동을 하지만 굉장히 유리한 먹이 활동을 이제 낮에 해야 되는데, 인류는 사실 최상위 포식자가 아니었거든요. 체격도 작았고 뭐 이렇게 몸을 보호하는 그런 털도 유난히 작은 동물이잖아요. 털이 거의 없는 동물이잖아요. 그다음에 속도도 뭐 사자나 뭐 그 맹수에 비해서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이게 발, 발, 낮에 이제 그 먹이 활동을 주로 해야 되는데, 근데 네 발로 걸어 다닐 때는 이 태양열을 받는 표면적이 이제 넓은 거죠. 서 있을 때보다. 서 있을 때 태양열을 받는 그 어, 열 표면적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발로 있을 때보다 두 발로 있을 때 온도를 배출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낮에 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최상위 포식자가 아닌 상태에서 그 나약한 체력을 갖고 낮에 활동하면서 좀 얕게 죽음도 안 당하고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두 발로 걸어 다녔을 것이다. 체온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두 발을 시도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가설이 있고요. 또 하나의 가설은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두 발로 걸을 것이다라는 가설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대요. 네 발의 그 침팬지를 네 발로 걷게 했을 때하고 두 발로 걷게 했을 때 에너지 소비를 조사를 했는데 거의 두 배 차이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네 발로 걸을 때 에너지가 두 배 더 필요하고, 두 발로 걸으면 오히려 에너지를 좀 두 배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류는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두 발로 걷기를 시도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직립보행에 성공했을 것이다. 이런 가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직립보행을 선택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뭐 그 암컷에게 음, 마음에 드는 수컷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결혼을 성공하니까. 그러면 두 팔로 굉장히 많은 양을 음식을 가져다가 보여줘야, 선물로 줘야 채택이 되는 그런 사회였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수컷들이 음, 많은 음식을 두 팔로 막 어, 어, 안아야 되는 그런 걸 시도하다 보니까 결국은
직립보행에 성공했을 것이다. 이런 가설이 있고요. 근데 뭐 딱 하나의 이유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직립보행을 인류가 선택했을 것이다. 이런 가설도 있고요. 근데 정확하게는 좀 설명이 안 돼요. 왜 인류가 직립보행을 선택했을 것인가. 뭐 동물 중에는 뭐 두 발로 걷는 동물도 가끔 있어요. 뭐 곰도 가끔 두 발로 걸어 다니기도 하고, 뭐 목도리 도마뱀이 도망갈 때 두 발로 도망가기도 하고. 근데 평생을 두 발로 사는 동물은 인류뿐이 없습니다. 인류가 네 발로 사는 시기는 걸음마를 성공 못한 유아기 시절만 네 발 동물을 하고, 그 나머지 이제 걸음마에 성공을 했을 때 두 발 동물 직립보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도 과학자들이 왜 인류는 그 속도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대요. 네 발보다 두 발이 속도에서는 불리하대요. 거의 두 배. 인류가 지금 100m를 뭐 평상 보통 사람들은 15초 만에 100m를 뛰잖아요. 그래서 최상위 포식 동물한테 잡아먹히기 딱 좋은 속도죠. 근데 그 속도를 포기를 하고 왜 직립보행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이 직립보행을 선택하게 되면서 인류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과학자들의 추론이고, 현재 이제 그 이론입니다. 그래서 두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이제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지금 뭐 도구는 지금 과학 기술은 지구를 떠나서 우주로까지 지금 손을 뻗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인류가 두 손이 자유롭게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된 시발점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언어가 발달이 됐고, 두 손이 자유로우니까 이제 생산력이 증대가 됐고, 그 증대된 생산력으로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그 풍부한 영양분 때문에 뇌가 발달이 돼서 급격한 두뇌 성장을 이루었다. 그래서 직립보행이 인류에게 준 가장 큰 선물. 그래서 지금 지구를 장악을 했잖아요. 그렇죠? 최상위 포식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를 점령한 인류가 바로 직립보행에 도전을 하면서 직립보행에 성공한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직립보행을 선택을 해서 좋은 일만 있었느냐? 불리한 것도 있어요. 직립보행을 선택한 인류에게 지금 대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대가가 있는데, 척추질환이 인류에게 있습니다. 이 척추질환은 다른 동물에게는 없대요. 뭐 물리적으로 사고가 나서 등뼈가 부러지거나 등뼈가 휘거나 뭐 이런 수는 있어도 다른 동물에서는 안 보이는 인류만 갖고 있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발로 다니다가 두 발에 성공한 게 뭐 한 360년 전, 360만 년 전 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이긴 하지만, 360만 년 전이라는 게 오랜 시간이긴 하지만 전체 생물로 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 짧은 시간에 다른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걷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그 변화된 신체의 변화를 많이 가져다 주면서 생긴 질환인 거죠. 척추 질환.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척추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인류의 조상을 탓하면 됩니다. 직립보행을 선택한 인류를 탓하면 돼요. 그다음 이제 직립보행을 하면서 이제 이 뇌가 높아졌잖아요. 뇌의 그 고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뇌까지 혈액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핏줄이 필요하거든요. 모세혈관이. 그래서 뇌혈관 질환도 다른 동물에서는 보이지 않는 인류만 갖고 있는 뇌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동물들은 출생이 쉬워요. 굉장히 쉽게 2세들을 낳거든요. 근데 인류만 산통이 있어요. 이 산통이 현대에서는 뭐 산고로 죽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과거에는 뭐 거의 절반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뇌 발달로 인해서 굉장히 머리가 큰 형태로 태아가 생기고,
그래서 출구보다도 큰 몸체, 특히 머리, 뇌 때문에 그래서 이 산고를 겪는 것이 인류만 갖고 있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항문질환, 인류만 갖고 있대. 왜냐하면 수평으로 다니던 그 내장이 섬으로 해서 직립보행을 함으로 해서 그 무게가 가해져서 특히 항문질환 인류만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직립보행이 좋은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지엽적으로 대가 지불을 하면서 인류는 직립보행을 선택을 한 거죠. 이 나약한 최상위 포식자도 아닌 인류가 어떻게 지구를 장악했는가? 그건 바로 직립보행에 성공하면서 두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뇌가 발달되면서 이 지구를 장악했다라는 것이 이제 현대의 이제 이론입니다. 과학적인 이론. 근데 우리 모두는 처음부터 직립보행을 하면서 태어나진 않았어요. 대부분의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새끼가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거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물론 이제 뭐 동물들도 새끼 동안은 어느 정도 자기가 스스로 먹이 활동하는 어미가 먹이 활동하는 방법 이런 것을 가르치는 기간이 있죠. 이건 뭐 호숫가에 오리 보면 오리떼들 있잖아요. 새끼 낳고 오리떼들을 막 데리고 다니잖아요. 어미 졸졸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먹이 활동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때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독립을 금방금방 하죠. 태어나자마자 독립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신체는 태어나자마자 독립을 해요. 동물들은. 근데 인류는 태어나자마자 독립을 못해요. 직립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누군가의 도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엄마의 도움이 필요해서 신체적으로 독립하는데 바로 다른 동물들은 바로 독립을 하는데 인류는 굉장히 오랜 시간, 특히 한 한두 살, 두세 살이 돼야 이제 뭐 직립보행이 가능한 그런 역사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신체적인 직립보행이 이제 정신적인 직립보행하고는 또 다른 의미예요. 두 발로 걷는다고 해도 정신적으로 자기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 이제 한 인간으로서 이제 인격이 형성되는데 우리가 걸음마를 하면서 직립보행에 각자 우리 모두가 걸음마 연습에 직립보행에 도전을 해서 두 발로 자기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데 성공하기까지 약 2,000번을 넘어진다 그래요, 평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직립보행에 도전을 해서 2,000번의 실패의 끝에 성공한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2,000번 도전해서 성공한 거예요, 직립보행에. 근데 이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직립보행입니다. 정신적으로 자기가 주인의식을 갖고 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동물로 친다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먹이 활동에 독립적인 객체가 됐을 때 완벽한 인격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직립보행의 의미를 신체적인 직립보행도 있지만 이 정신적인 직립보행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주제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하거든요. 이건 이제 걷기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가 보다 보니까 올바른 걷기 운동 자세예요. 시선은 전방 10m를 보고 턱은 당겨서 정면은 주시를 하고 어깨는 넓게 펴고 다른 11자 형태 똑바로 팔자 걸음이 아니고 오자 걸음도 아니고 똑바로 그다음에 허리를 펴고 이건 이제 그 직립보행 우리가 다 직립보행에 걸음마 2,000번 도전을 해서 직립보행에 성공을 했지만 직립보행을 선택한 결과 갖게 된 대가지불 있잖아요. 척추질환이라든지 뇌질환이라든지 뭐 항문질환 같은 것을
안 가지려면 올바른 직립보행,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려면 이 올바른 직립보행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정신적인 직립보행. 우리가 어, 직립보행에 성공을 해서 자기 의지대로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신체적인 주인의식은 갖게 됐는데 과연 정신적인 주인의식은 우리가 갖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보고 싶거든요. 이건 또 특히 우리가 뉴스킨 비즈니스라는 비즈니스맨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필요한 그런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2000번 걸음마를 시도를 해서 성공해서 지금 두 발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2000번의 실패를 극복한 위대한 과거를 갖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까맣게 잊고 있는데 우리가 끝없는 도전으로 2000번이면 거의 끝없는 도전이잖아요. 2000번 도전을 해서 성공한 그런 성공 사례, 그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어려운 환경이 닥칠 때마다 그 위대했던 도전의 역사를 각자 생각한다면 아마 새로운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도전 정신을 우리는 한번 발휘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상류층에 있느냐, 중산층에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도전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물을 친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포식자들 사이에서 먹이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포식자는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의미입니다. 뭐 어떤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어떤 사회의 급격한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이걸 포식자라고 생각할 때 이 포식자들 밀림 속에서 내가 먹이 활동에 성공을 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 정신은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초긍정 마인드. 굉장히 많은 인류가 살고 있었다, 이 지구상에는. 약 6억 명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6억 명의 인구들하고도 먹이 활동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그 6억 대 1의 하나의 객체로서 초긍정 마인드는 아주 대별되는 나라는 주인공의식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성격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가져야 되는 마인드. 그러면 겸손함. 특히 이 대한민국 민족은 과거 역사책에도 나오거든요. 교만함을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사치스럽다는 것이 중국 서서에 우리 민족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음주 문화가 춤의 문화가 굉장히 음주와 춤의 문화가 많다라는, 그다음에 사치, 교만 이런 단어가 이제 우리 민족이 이제 부정적인 단어로 역사책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능이 굉장히 좋다 그래요. 이것은 과학적인 조사로도 나왔거든요. 유태인보다도 평균 지능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각 분야에서 이 한민족이 다른 나라에 가서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가 아마 이 직립보행에 가져다준 뇌발달, 최상위 뇌발달 부류가 아마 우리 민족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어떤 자기 능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것이 이제 실현됐을 때 아주 쉽게 교만해지기 쉬운 게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근데 이 교만해지는 순간 모든 게 또 하얀 길을 접어들기 시작하거든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어느 인물의 그 인간사를 봐도 교만해지는 순간 다시 밑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뉴스킨 사업하면서 이 겸손함은 파이핀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그런 그 도덕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배려심.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폭넓은 공간 인지 능력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즘 가장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인공 의식이에요. 내 인생은 내 거거든요. 누구한테 의존을 하면 안 됩니다. 결과도 누구 탓을 하면 안 되고 나한테 주어진 환경을 내가 스스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주인공 의식. 이건 사실 쉽게 설명하면 주체 의식인데 이건 김일성이가 너무 많이 써먹어서 주체 의식 하면 또 공산당 의식이 있을까 봐 제가 주인공 의식으로 바꿨는데 모든 일은 내가 주인공이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는 뉴스킨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단체 활동을 합니다. 1박 2일 내일 가기도 하고 뭐 세미나를 듣기도 하고 요즘처럼 이제 뭐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는 그런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그 야외 활동을 많이 하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특히 이런 집단 활동을 우리는 많이 하는 비즈니스거든요. 다른 비즈니스에 비해서. 이랬을 때 어떤 행사에 내가 참여를 하더라도 주인공 의식으로 참여했느냐 아니면 손님 의식으로 참여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다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립보행을 해서 내가 두 발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한 객체지만 내가 결정한 곳에 가서는 내가 이미 결정을 했다. 그곳에 가서 내가 1시간이면 1시간, 뭐 2시간이면 2시간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그 행사의 주인공처럼 자기가 만든 행사인 것처럼 이렇게 참여를 했을 때 60억 명의 인류 중에 선택되는 인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특히 이 주인공 의식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지금 느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가장 강조하고 싶은 주인공 의식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종국적으로 큰 그룹의 리더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나의 큰 그룹이 나의 수입과 직결되는 그런 결과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가져야 되는 리더십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사군자 정신입니다. 풀어서 쓴다면 매낭국죽인데 솔선수범이죠. 내가처럼 가장 일찍 피어난 꽃 솔선수범하셔야 되고 난초처럼 향기 이것은 인간미가 있어야 돼요. 특히 배려심으로 강조되는 인간미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마음의 이런 향기도 있어야 되지만 신체 향기도 있어야 되거든요. 몸매 잘 가꾸셔야 돼요. 그래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돼야지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국화처럼 추위 속에서도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일까지도 해낼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국화 정신이 좀 필요하고 불이라면 내가 암만 이익이 된다 손쳐도 정의롭지 않은 것에서는 대쪽같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올고든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큰 그룹을 갖는 그런 리더가 되는 것이 우리 비즈니스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부터라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자세를 견지한다면 아마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직립보행에 성공을 해서 인류가 직립보행을 선택을 해서 기적을 이뤄냈듯이 우주까지 지금 넘보는 그런 기적을 이뤄냈듯이 이 정신적인 직립보행에 성공을 한다면 아마 우리들의 비즈니스는 기적처럼 풍성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스킨이 갖고 있는 모토 있죠. 가장 아름다운 나. 그래서 오늘의 가장 아름다운 나는 직립보행 자세를 유지하는 주인공 의식 이것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요. 대부분 비슷한 환경을 만납니다.
거절의 환경, 가까운 친척, 가까운 가족의 반대 환경, 그다음에 쉽지만은 않은 나의 파트너,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작업, 쉽지만은 않죠. 여러 가지 환경.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아우러서 끊임없이 주인공 의식을 갖고 정신적인 직립보행 자세를 유지했을 때 결국 우리의 비즈니스는 성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 아름다운 나는 신체적인 직립보행도 성공을 했지만 정신적인 직립보행에 성공한 그런 자세 유지를 가장 아름다운 나로 선정을 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선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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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해요.